오늘이 8월 23일이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일요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 미뤄지면서 한동훈 대표 최근에 정책, 민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당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한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대표가 보시는 그대로 한 달간 참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격차 해소는 게 달을 본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 같이 보이죠. 어렵지만 그 격차 해소란 목표를 해내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정교하고 과감하게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국회 제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최고위 끝나고 간단하게 기자님들 차 한잔 드리죠.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이 정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정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해왔고요. 알아채지 않으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예전같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 전장을 금수저 폐지나 이렇게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아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월요일에 저희 국회에 제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 사무실 혹은 뭐 조국혁신당 이 사무실 배치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 배치가 완료가 돼서 이제 드디어 한동훈 대표 본인 국회 국민의힘의 방이 따로 생겼다. 이 얘기를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달이 됐어요.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단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혹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권으로도 꽤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웠다면 오늘 취임 한 달이 됐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차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잘 안 참지만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 얘기는 그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든 비대위원장 시절이든 이 정도면 내가 대야투쟁을 거대 야당과의 싸우는 걸 제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근데 저는 더 좀 폭넓게 보는데 예. 처음에 이거 대표가 될 때는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의 지지로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주위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이제 친윤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게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주위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참 이게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야당과 관련해서 싸움만 참은 게 아니고 예. 아마 이제 당내 친윤 의원들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면 이게 대화와 타협으로 좀 이게 극단적인 갈등보다는 많이 참았다. 저는 이게 아주 넓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런 게 성과가 뭐가 있는가 이런 데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뭐 앞으로 이제 행보를 좀 보면 회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있고 과연 이게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좀 이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격수를 지금까지 항상 야당과 해왔고 본인에 대한 여러 팬덤이 있다면 그게 잘 싸워서 아니겠냐라고 했지만 한 달 동안은 많이 참았다. 그럼 서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한 달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로 이제 매기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매겨주시죠.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동안에 솔직히 아까처럼 참은 것만 있어가지고 어떤 게 성과가 뭐가 나온 건 없거든요. 뭐 굳이 매긴다면 저는 한 90점 정도? 성과가 없다면서 90점 주셨어요? 성과 있으면 100점 줘야죠.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준비는 잘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갈등 없이 잘 조율하고 차분하게 토론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0점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100점 주실 뻔했네요. 지금 보니까. 당내 장악력, 이견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고 만약 참았다. 대야 투쟁에 대해서 그거에 방점을 두지 않고 민생 정책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말 중에 이재명 대표 퇴원 이후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낙관론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한번 극복해 봅시다.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곧 퇴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시니까 끝나고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 대표가 빨리 쾌유하고 퇴원해서 이제 그게 양자회담이든 뭐든 빨리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번 중에 이 대표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냈는데 네. 실제로 병문안까지 생각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제 아마 야당 대표가 이제 일단 코로나로 입원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병문안을 갈 생각이 같은데 제가 알기로 코로나는 아마 병문안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과일 바구니만 이제 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 뭐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일요일 날 있을 회담에 꽤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전국을 한동훈 대 이재명 뭐 이런 구도로 일단 만들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공세들을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세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왜냐하면 다음 주 28일이면 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제2호가 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리되기 전에 뭔가 여야 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한 대표의 어떤 정책 성과로 일단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담 회의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어떤 회담을 요구하는 뭐 그런 어떤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런 지금 코로나가 꽤 이제 국회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게요. 병문안까지 생각했다. 과일 바구니 전달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쾌유를 많이 뭐 발언하고 빌고 있는데